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1번부터 7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1번입니다. 다음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입니다. 소득공제하고 이제 세액공제인데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뜻해요. 자, 한번 봅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요거는 이제 개인하고 법인하고 둘 다 해당이 돼요. 근데 배당 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 기장 세액공제 이러고 있죠. 요거는 개인 소득세만 그 적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특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61번의 답은 둘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했을 때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2번입니다. 근로자 김삼일 씨는 매월 40만원씩 급여를 받고 있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매월 40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이게 공제가 될까요? 라고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올바른 대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단 다른 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볼까요? 총급여액이 480만원이면 근로소득 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입니다. 총급여액이 이제 480만원이잖아요.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를 해요. 사실 왜냐면은 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70%예요. 그럼 500만원 70% 하면은 얼마예요? 35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50만원이거든요. 근로소득 금액이. 그러니까 원래는 100만원을 초과를 해요. 자, 그러면은 100만원 초과를 하잖아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되는데 예외적으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총급여액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공제가 또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제외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정답은 2번이 돼요. 총급여액이 480만원이면 근로소득 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이거죠.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2번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3번은 뭐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게 틀렸죠. 4번은 배우자 소득과 관계없이 아니죠. 소득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3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관한 결정세액의 계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입니다. 결정세액 이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세액공제가 이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보험 만기일에 만기 수령이 없는 의무 가입 대상자인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50만원. 만기 수령액이 없어요. 그래서 의무 가입 대상이죠. 그래서 보험료 50만원. 요거는 이제 세액 공제가 되는 거죠.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대학원생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 250만원. 대학원은 누구만 돼요? 본인만 가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닌 거고 자녀는 대학교까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생계를 같이 하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70세 모친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100만원. 생계를 같이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모친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100만원 이거는 의료비 공제가 되죠. 그래서 3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지출한 국반 헌금 30만원 이거는 기부금 공제 가능해요. 둘 다 세액 공제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4번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이죠. 영업권을 양도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양도소득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업용이라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사소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번 회원권 등 특정 시설물 이용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회원권, 호텔 회원권, 뭐 골프 회원권, 그 다음에 뭐 헬스 뭐 회원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양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소액 주주의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장래 거래분입니다. 요거는 양도소득을 안 봐요. 소액 주주는. 게다가 주권 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소액 주주라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라서 양도소득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아파트 당첨권 등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은 당연히 양도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5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중간 예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중간 예납입니다. 자, 1번입니다. 중간 예납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세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납부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그렇죠. 과세 기간은 6월 말까지 과세 기간이고 뭐 전 과세 기간에 이제 2분의 1로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결산을 뭐 실시를 해서 뭐 한다든지 그런 건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납부 기한은 11월 말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중간 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50만원 미만은 징수 안 해요. 그 다음에 3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 예납 의무를 진다. 맞아요. 이게 사업소득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간 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기준과 중간 예납기간의 실적 기준 중 거주자가 선택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간 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금액 기준, 중간 예납기간의 실적 기준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거주자가 선택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래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기준은 이제 전 과세기간의 2분의 1을 잡아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중간 예납기간의 실적 기준 중 거주자가 선택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결사는 가능은 한데 요거는 뭐 이게 선택을 해라 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 내용 자체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다. 자,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6번입니다. 다음 중 연말정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연말정산입니다. 자, 1번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여야 한다. 맞죠? 원래 2월달 급여 지급 시 원래 실시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2번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법인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말정산은 의무가 있다. 근로소득을 이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로소득만. 그런 사람들은 다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중도 퇴직한 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인식을 한다. 맞죠? 중도 퇴사할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원천 징수 의무자는 연말정산한 다음 달 말일까지
법정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한 다음 달 말일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도 퇴사자는 그 서류를 내야 될 필요는 없고요. 뭐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지급 명세서라고 있는데, 지급 명세서는 이제 뭐 근로소득 얼마, 개인적으로 얼마 뭐 이런 거는 신고하는 거는 있는데, 다음 달 뭐 말일까지 법정 서류를 내는 거라면은, 만약에 지급 명세서라고 하면은 이자하고 배당 소득은 2월 28일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월 1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 말일까지도 아니죠,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올바르지 않다. 4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67번입니다. 다음 중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완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세부담액은 원천징수세액이 된다. 맞죠? 완납적 원천징수는 세부담액을 원천징수세액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납부한 후에 종결이 되는 그런 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별도의 확정신고 절차를 요하며 이미 원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입니다. 확정신고 절차를 요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원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한다. 맞죠? 중간예납에 대한 설명이죠. 사업소득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분류과세의 소득의 경우 완납적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분류과세라고 하면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인데, 자, 여기서 이제 3번은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완납적 원천징수가 아닌 요거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정신고 기한에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3번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완납적 원천징수란 별도의 확정신고 절차 없이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 원천징수를 말한다. 맞죠? 완납적 원천징수는 납세 의무가 종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것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8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직원 서비스 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 김회계씨를 초빙하여 강사료 7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해당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는 60%, 그러니까 수익금액 60%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700만원이 이제 수익금액이고요. 필요경비는 내가 수익금액의 60%만큼 적용을 해요. 그러면 420만원이 되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기타 소득 금액은 280만원이 돼요. 자, 그 다음 거기에 세율을 20%만큼 떼어놨습니다. 이게 한 56만원인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56만원 나오네. 그럼 내가 납부해야 될 세액은 얼마냐면은 56만원이에요. 근데 선택적 분리과세는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김 부장, 김혜계씨가 계속 반복적으로 독립한 지위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맞죠? 계속 반복적으로 라고 되어 있으면은요, 이거는 이제 사업소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상 맞아요. 그래서 김 부장에 대한 얘기는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하지만 김혜계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므로 강사료 700만원에 20%를 적용해서 140만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면 됩니다. 차장님, 저 필요경비는 생각 안 하시나요? 필요경비가 없잖아요.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경비에 대한 얘기가 없죠. 140만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위에 적어놨던 이 금액대로 납부하는 금액이 나온 거죠. 그래서 2차장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박과장 정사원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만약 우리 회사가 김혜계 씨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다른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사업소득은 이제 프리랜서 3.3%라고 뗀다고 치고, 기타 소득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거든요.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박과장에 대한 얘기는 맞고요. 정사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김혜기 씨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당연하죠.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280만원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예요. 그래서 내가 분리과세를 할 거냐 아니면은 종합과세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과장 정사원에 대한 얘기는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냐면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9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다. 맞죠? 물건에 대한 세금이니까 물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맞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부가가치세는 10%의 비례세율로 과세된다. 그렇죠. 비례세율 맞죠? 단위세율을 뜻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한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영리 목적 유무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리는 사실 이제 안 따져요. 부가가치세는. 그렇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과세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과세한다. 이게 틀렸죠. 부가가치세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장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물건으로 이렇게 이제 출고를 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0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제품 판매 증가에 따른 대리점 신규 오픈한 경우입니다. 판매 증가에 따른 대리점을 신규로 오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광고업을 함께 연계하는 신분사를 새로 개입한 경우. 광고는 과세거든요. 신문은 면세예요. 그래서 겸업사업잖아요. 이거는 사업자 등록해줘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물류 처리의 신속성을 위하여 하치장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 하치장은 그 사업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 형식이죠. 그래서 3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임대 목적의 건물을 새롭게 취득하여 임대하려는 경우. 부동산 임대 목적은 요거는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부분은 몇 번이냐면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